안녕하세요, 강만호입니다. 미역국 라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싸요. 그래서 좀 자주 먹어요. 그리고 그 미역은 요오드가 참 풍부한 그런 음식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은 굳이 챙겨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바다가 많은 나라는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챙겨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는 요오드 결핍인 경우가 많아요.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그러면은 거기서는 소금에 요오드를 국가적 차원에서 첨가를 해요. 요오드화 소금 이렇게 챙겨서 먹죠.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갑상선종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많이 먹으면은 호르몬 대사에 간섭이 일어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질병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가 나죠. 많이 먹는 게 얼마나 먹는 게 많이 먹는 건데 사람 체격에 따라 다르겠죠. 하루에 10g에서 2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건미역 기준으로요. 건미역 기준으로 10g에서 20g 정도. 그 이하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고깃집에서 미역국 기본으로 주는 가게 종종 있더라고요. 장터 삼겹살인가? 그냥 미역만 들어간 미역국. 맛있어요. 제가 일하던 고깃집에서도 기본 국을 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수시로 바꿔요. 우거지 된장국을 준 적도 있고 또는 미역국을 줄 때도 있고. 근데 저희는 소고기 넣어줬는데 그 소고기도 양지가 아니라 갈비본살. 끝내줬어요. 그러면 미역을 물에 좀 불려주겠습니다. 한 10분, 15분?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저기 일본에서도 미역 라면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만드는 미역국 라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일본에서는 미역국 라면이 아니라 라면에 미역을 고명처럼 올려서 그렇게 먹죠. 그러니까 맛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냥 다른 음식이 다른 음식. 그럼 불려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조금만 더 불릴까? 미역국은 참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죠. 대파가 안 들어가요. 파송송이 안 들어가죠. 그 이후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더라? 미역에 있는 칼슘과 대파에 있는 인 성분이 결합을 해서 인산칼슘을 형성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다른 찌개나 다른 국은 칼슘이 없나요? 다 있지. 칼슘 이온이 원래 결합을 잘해요. 다른 원소들하고. 그래서 배출이 너무 쉽게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칼슘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대파를 넣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넣는 거예요. 미역국 특유의 깔끔한 맛을 위해서 대파를 안 넣는 겁니다. 영양학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오드는 산화력이 워낙 강해서 대파에 있는 비타민C를 산화시킨다. 그거는 요오드, 요즘 아이오딘이라든가?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요오드라고 할게요. I2, 요오드, 용액. 그게 비타민C와 반응을 하는 거고요. 미역에 있는 요오드는 요오드화 이온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그 특유의 비린내가 있죠. 트리메틸아민이라고. 염기성, 알칼리성. 근데 휘발성이 아주 강해서요. 미역국 만들 때 참기름에 볶아주고 끓여주고 이러면은 그 아민 성분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생미역에다가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비린내가 바로 사라지죠. 셰프님들은 그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미역국 끓일 때는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다 날아가게 되니까. 많이 불린 것 같으니까 미역을 좀 썰어 줍시다. 물기를 좀 짜서. 손은 수시로 씻습니다. 들을 잘게 수평으로도 썰어주고. 마트에 가니까 미역국 라면이 있더라고요. 한번 사 먹어봤는데 괜찮던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러면 미역을 좀 볶아줄까요? 자, 볶아봅시다. 들깨 향기름, 한마디로 옥배유 3스푼. 하나, 둘, 셋 스푼. 둘러 키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예요. 저한테 소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기는 한 60g 정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적당히 볶아주고 미역 향이 고소하게 올라온다 싶으면은 물을 넣어 줍시다. 물은 1.5리터만 1.5리터만이 아니고 1.5리터씩이나 물을 조금 남겨 놓겠습니다. 혹시 양념했다가 짜면은 물 좀 더 넣어야 되니까 남겨 놔야지. 자, 그럼 양념을 해 주겠습니다. 간마늘 1스푼 듬뿍,
국간장으로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진간장 3스푼. 둘, 3스푼이 넘어버렸습니다. 멸치 액젓 1스푼. 마지막에 간을 보고요. 싱거우면 맛소금 넣을 거고 짜면은 물을 넣을 겁니다. 조금 싱겁습니다. 맛소금 3분의 1스푼. 그러면 알아서 끓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네, 미역국은 거의 다 끓여졌고요. 식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약불로 은은하게 끓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뒤에서 이 라면 사리를 끓여 오겠습니다. 그 요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70년대, 80년대에는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형님들이 항상 있었죠. 지하철 타고 어디론가 가다 보면은 형님들이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 와서는 물건을 꺼내요. 그래서 무슨 하얀색 와이셔츠 같은 거를 하나 꺼내가지고 얼룩을 묻혀요. 근데 그게 요오드거든요. 그럼 이러죠. 편안한 여행 중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번만 저를 봐주십시오. 독일에서 직수입한 마법의 세정제 입니다. 그러나 세관에 문제가 생겨서 창고에 묶여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세정제를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백화점에 납품되는 물건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 하나면 평생이 편해지는데 지금 세관에서 연락이 안 와요. 저도 답답해서 어머님 아버님 저 믿고 딱 한 번만 써보십시오. 오늘만 이 가격에 백화점 판매가는 8,700원에 판매를 하죠. 그러나 저는 단돈 1,000원에 드립니다. 그럼 이걸 달랑 하나만 드리느냐?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러면서 세정제를 얼룩에다가 딱 묻혀요. 그러면은 마술처럼 그 얼룩이 사라져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얼룩은 요오드고 I2 미역국에 있는 이온화된 요오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정제는 뭐냐면은 차염소산 나트륨 그냥 락스. 가격 엄청 싼 거예요. 뭐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러니 그걸 지하철에서 1,000원 주고 사간 손님들은 집에 가서 해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네, 라면을 삶아왔고요. 불 끄고 국물만 퍼주면 됩니다. 그럼 미역국 라면. 고기 많이 집어야지. 여기서 잠깐 국자 이렇게 여기 담궈 놓는 거 아닙니다. 빼놔야 돼요. 이게 멜라민 수지거든요. 멜라민 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한 건데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거나 또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포름알데히드 용출될 수 있어요. 폴리에틸렌 아닙니다. 폴리프로필렌도 아니고요. 근데 식당에서 멜라민 수지에다가 음식 넣고 전자레인지 많이 돌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짜잔! 미역국 라면입니다. 자, 먹어볼까요? 뜨거. 네, 구수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 미역국 라면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네요. 불을 그냥 양쪽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더니 찜통이네, 찜통. 비록 소고기는 아니지만 돼지고기. 뭐 소고기보다 나은데? 저는 환자기 때문에 지금 비타민 B1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참. 돼지고기는 부추와 함께. 네, 얼마 전에 만든 오이김치예요. 부추가 잔뜩 들어간. 네, 만드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특히 원재료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요. 저 같은 찌질이한테는 최고의 음식, 최나봉. 네, 그러면 저는 이 미역국 라면 마저 먹고요. 이제 편집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